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뭐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지금 시장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좀 폭풍전야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차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리플 4시간 차트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7월부터 이어져온 하락 관점이 적중을 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상승파동, 전체 큰 상승파동 하나가 종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부터 여기 이후는 쭉 이렇게 조정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불규칙 플랫이라는 조정파동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이 B파의 종점이 A파의 시작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불규칙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식으로 박스 구간을 그리면서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불규칙 플랫의 특징으로는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살짝 깨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스탑 헌팅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리플 고점 갱신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부분을 1시간 봉으로 지금 보면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조정, 요 부분이 강세 삼각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삼각 수렴은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 하지만 강세,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추세 방향으로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모이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A파보다 B파가 길고 C파보다 D파가 긴, 이런 추세 방향대로 나아가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세 삼각형의 특징 기억나시죠?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 강세 삼각형의 종점이 전체 파동의 38.2% 되돌림 위치에 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긴 내부 파동, 여기서는 당연히 요 B파가 가장 깁니다. 요 길이를 삼각형 종점에다가 갖다 댔을 때 B파 길이의 161.8%보다는 높게 분출을 해야 되고 261.8% 요 라인은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분출 범위가 여기 피보나치 2레벨이죠. 200%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에서 만들어진 고점은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109K 고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0% 선에는 안 닿고 지금 고점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고점은 아니다. 대략 한 서너 달이면 다시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ABC 이렇게 플랫으로 조정이 만약에 제 예측대로 나온다면 여기 만들어지는 저점이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 타점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다 하셨을 테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그냥 관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파의 종점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이런 플랫이라는 패턴은 B파가 A파를 얼마나 되돌리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지금 리플 차트에서는 요 A파동을 B파동이 101%부터 123.6% 요 사이 구간으로 되돌리고 있죠. 정확히 여기 1.13레벨 대표적인 휩소 레벨에 딱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강한 파동 B가 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강한 파동 B가 출현했을 때 C파의 길이는 A파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극단적으로 1.618레벨까지 연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C파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 B파 길이의 최소 1.618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리플이 다시 500원짜리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C파가 연장돼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C파가 A파 길이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린데, 자, 최종적으로 제가 요 구간을 짚어드렸어요. 원화로는 대략 한 2200원에서 300원 그 사이가 유력하지만 업비트 차트는 뭐 꼬리가
차트가 길어질지 짧아질지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하고 업비트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이 이제 A 대 C 비율이 1대 1을 조금 넘기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플이 계속 지지 저항을 받던 요 채널의 라인과도 일치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전체 상승분의 61.8% 되돌림이랑도 겹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반전 구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뭐 중요한 구간은 아닙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라이브 때 설명드린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진짜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채널 안으로 이제 리플 가격이 회귀를 했다. 여기 상단 라인을 먼저 터치하냐 중단 라인을 먼저 터치하냐 요 싸움일 뿐입니다. 여기서 막 울로 먼저 가냐 밑으로 먼저 가냐 이것까지 맞추려고 들면 막 머리 아파서 살도 못 내요. 상당히 피곤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 근데 물론 제 메인 시나리오 이 C파의 시나리오가 예측이 틀릴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리꽂기 전에 이 고점을 넘긴다면 제 시나리오가 틀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제가 옛날에 그 지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구간인데 원화로 대략 한 3,500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가더라도 지지받는 모습을 좀씩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받더라도 어차피 내려간다. 이 채널 하단에서도 또 이제 비비다가 툭 떨어지고 이러겠죠. 자, 요 단기 관점이랑 큰 그림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A, B, C 플랫 형태로 한 파동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 파동 종점이 안 나와서 추가적으로 뭐 더 하락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종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아는 거다. 자, 지금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했는데 여기 제가 올해 중순부터 말씀드렸던 요 채널 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 드린 것처럼 저는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런 미들라인 맞고 재차 하락할 거다 이런 관점을 유지 중이고 자 제가 가격대 어디다가 오더를 걸어놨는지 말씀드렸죠. 2.795불부터 2.818 요 정도 구간에다가 저는 이렇게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이 라인까지 올라와서 이 오더가 다 체결될런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 카톡 소통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무포지션이 매력적인 자리다. 포지션이 없는 것도 포지션이란 말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리플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채널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요것만 보고 조금 느긋하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시장에 이렇게 큰 공포가 찾아온 뒤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대응 전략 없이 무조건적인 감정적인 위로와 막 힘내자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5에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게 맞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에 비하면 단기 투자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 시장의 위치가 이제 리스크가 큰 자리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대깨롱을 외칠 자리인지 나는 과연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의 투자가 나한테 도대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깊은 성찰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목표로 접근하는 사람과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시장에 들어왔다가 불가피하게 장기 투자자가 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소통방에 제가 시장이 살얼음판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걱정되는 위험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 다행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토요일 아침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자,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은 완벽하게 버블이 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부정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겠죠. 자, 이런 타이밍에 제일 무서운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 발표겠죠. 뉴스에서 요즘 계속 닷컴 버블 사태 때보다 훨씬 더한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실망스럽게 나오거나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가 얄궂게 좀 나오면 대규모로 자금 회수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AI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CPI 발표 때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코인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어제 근데 새벽에 파월이 QT를 이제 끝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시장이 갈피를 좀 못 잡고 있긴 한데, 자, 주식 시장에 비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은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구조죠. T+2가 아닙니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크게 반응이 온다고 제가 소통방에 말씀드렸죠. 자, 지난 폭락이 역대급 청산을 동반했던 만큼 역설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8만 개에 가까운 포지션이 정리가 됐고, 이더리움은 170만 개 정도의 미결제 약정이 삭제됐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던 USDT, 이 테더로 가격이 유지되던 레버리지가 껴있던 시장 구조가 완벽하게 지금은 비워졌고 리셋이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 오픈 인트레스트, 미결제 약정이 정리가 됐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뭐 OI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신호가 됩니다. 유동성 자체가 말라서 뭐 사라졌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동력도 상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좋은 말로 OI가 리셋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점 부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세력 입장에서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원하는 만큼 핸들링하기 용이한 가벼운 구조가 됐다, 이런 시각이죠. 자, 그런데 방향성은 항상 결과론적인 거라서 지금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포지션이 제일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무조건적인 강세론자도 약세론자도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 4월 5월에 제가 무조건 그냥 매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지금 이거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버블이 계속 지속되어 준다, 이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코인 시장은 더없이 좋은 상승의 조건들이 갖춰진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를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도망칠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불장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많죠. 반감기가 딱 1년 지나고 이제 연말이 됐다는 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기는 했지만 여러 알트코인 ETF가 승인 대기 중이라는 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폭락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상당히 가벼운 상태가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한 번 더 강조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차트 조금 더 보다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